그렇다면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것이 과연 나을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땐.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방임 자유가 맞냐, 절대 의존이 맞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답은 명확해요. 인간이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서 보수주의의 개요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누누이 언급한 내용이지만 인간이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해요. 인간의 지식이 무한입니까? 아니죠.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성 또한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이끄는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질서는 인간에 비해서 영원한가요? 질서는 인간에 비해서 수명이 긴가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우선 정부,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끄는 질서에 의존해야 된다. 이 사상에 반대해서 자유를 우선시한 정부는 사실 공산주의와 닮습니다. 자유를 우선시한 정부는 공산주의와 닮게 되어 있어요. 왜죠? 민주사회에서 개인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받기를 원해요. 능력이 출중하든 출중하지 않든 능력과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차별적 복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보편적 복지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죠. 차별적 복지가 뭡니까? 차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경제적 수준이나 물질적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복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차별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뭘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 국민, 대상은 온 국민입니다. 온 국민한테 지원금을 주고 온 국민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누고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거든요. 공산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조건의 평등, 차별적인 어떠한 체계, 규칙 이런 게 아니라 조건 자체를 평등하게 만든.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마련했으면은 나머지 사람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 개인도 차별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의 수준을 맞춰버리겠다.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사람들의 어떤 것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준이 맞춰지겠죠. 그게 조건의 평등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것 같습니까? 국민을 위해 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제공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민 운운하는 정부, 국민 운운하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다시 봐야 돼요. 그들은 진정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정부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 의존 정부를 만들었고 그 의존 정부의 기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무국강병하게 되어진 그런 사례가 현대사회에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 이제 유신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무임기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임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유신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제를 폐지하고 나서 어찌됐든 대통령은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선거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들을 통한 간접 선거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자들이 돼서 선거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누구로 인해서 선출이 되냐? 대통령 추천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추천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손으로 뽑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표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사실상 독재죠. 이 외에도 유신에는 국회 해산권 즉시 실행하고 대통령 위주로 내각을 구성을 하고 뭐 이런저런 독재와 관련된 헌법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떤가요? 말만 들으면 세상에 1970년대면 근현대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한 결과는 역사가 증명을 하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혜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식 때 이제 했던 추도사가 최근에 이제 좀 조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시절에 극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실제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나 보수로 전향을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이 추도사 때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 최전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견 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결국 자신의 도지사 활동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현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기반을 닦아 놓은 겁니다. 심지어 유신은요, 그때 당시 1971년인가요? 70년인가요? 그때 이제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10월에 바로 실행이 된 게 아닙니다. 10월에 발표를 하고 유신을 그 다음에 11월에 국민투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92%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찬성이 91.5%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말에 돼서야 공포된 겁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단으로 진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행동이 합당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고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웃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유신을 반대했던 인물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도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신을 반대했던 인물, 반대했던 단체 부분이 사회주의 운동가이거나 공산주의 세력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위키백과에 검색해보면 유경수 여사를 암살했던 문세광 사회주의 운동가였고요. 그리고 그 유신 선포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단체 민청학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완전 종북 주사파 단체예요.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박정희 유신은 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많은 이제 인터넷 자료들도 같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일하게 보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유일하게 참고해서는 안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무위키 절대 보면 안 돼요. 다른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나무위키는 접근하기 괜찮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조금 대중친화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나무위키를 절대 참고하면 안 돼요. 완전 극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를 찾으려면 차라리 위키백과를 들어가시거나, 위키백과도 사실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띠지는 않습니다. 중도 좌파 쪽에 가까워요. 그러나 사실을 왜곡시키진 않습니다. 평가를 왜곡시키진 않아요. 평가 절하는 안 합니다. 그나마 위키백과를 보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보수주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 그건 이제 쉽지는 않을 거고, 어찌됐든 나무위키는 절대 걸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의 사례 그리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는가를 이제 짚어봤던 거고, 한국에 박정희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리콴유가 있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집권했던 시간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2015년에 별세하셨고 1920년대생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이 집권했던, 재직했던 시간만 31년이에요.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거든요. 싱가포르 정부를 만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를 합쳐놓은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싱가포르 초대 총리로서 31년 동안 총리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1959년에 당선될 당시, 그때 당시에 이 싱가포르는 이전에는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냉전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니까.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는 신중 세력하고 반서방주의자들이 곳곳에 소진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위에는 공산주의, 밑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도 신중 세력, 공산주의 세력, 반서방주의자들 곳곳에 포진해 있었죠. 우리나라랑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이 리콴유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안보 위협 때문이죠.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한 이유, 자꾸 위에서 남침해오니까. 1970년, 71년 이때 유신을 선포했는데 그 이전부터 10년 동안 남침이 계속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신조 사태, 직접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암살 부대까지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겁니다.
그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 마음을 뺏긴 대중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후보로 나왔을 때 거의 국민의 한 40%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한 이제 실망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십몇 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까지 기틀을 잡아놨고 강성할 수 있는 국가의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듣고 국민들의 40%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만큼 국민들은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완전한 자유, 100%의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주권을 가진다면서요. 근데 그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수준 미달인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의 그런 낮은 수준 때문에 질서로 그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돼요. 이게 보수주의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리콴유도 자기가 집권할 당시에 이런 상황들 똑같이 겪었습니다. 안보의 위협, 그리고 경제 불황 그런 걸 겪으니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려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끝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총대 메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년 동안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절대 다수의 당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 1당 체제의 기반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민행동당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야 이 우파 내각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당 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냐? 각종 경제 성장이나 사회복지를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 더 위대한 게 뭐냐면 31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나라를. 그리고 통치 마지막 해 1990년 총선에서 이 인민행동당이 80석 중에 80석 모두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98석 중에 한 200석이라고 할까요? 국회의원 200석 중에 국민의힘이 200석 전부를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종 해외 전문가들은 무슨 우려를 표했냐. 리콴유가 이때 자기는 물러나겠다 했었거든요. 고척통이라고 하는 2대 총리한테 물려주고 나는 이제 아웃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80석 중에 80석 모두를 차지한.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우려를 했냐. 리콴유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폭압적인 통치는 이때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로 리콴유는 이때 딱 물러났어요. 그 2대 총리 고척통한테 물려주고 리콴유는 그냥 그대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 성장, 오로지 나라를 위한 독재를 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독재를 한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지금 땅덩어리만 작지 국제적인 파워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리콴유 앞장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리콴유는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해요. 요때 이제 당시 1959년에 당시 35세였습니다. 리콴유가. 그때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동시에 실행을 합니다. 엄청 많이 뭘 해요. 요때 당시에 싱가포르가 엄청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국민의 70%가 이제 빈민촌에 살았습니다. 근데 주택개발청을 신설해가지고 빈민촌을 재개발해가지고 요때 공공아파트 정책을 쫙 펼칩니다. 그 공공아파트를 건축을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내 이제 노숙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민들은 질 좋은 공공아파트에 살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교육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당시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했었죠.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국제 경쟁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는 요때 당시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해서 싱가포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싱가포르는 화교 비율도 높고 말레이시아 이주민 비율도 높고 그 여러 나라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함과 동시에 각 민족 언어는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병행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를 하고 싱가포르의 국제 경쟁력은 확보를 하는 이런 이중언어 정책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도 세일즈맨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외화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녔죠. 리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961년부터 64년 동안 약 1억 싱가포르 달러 자금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해요. 싱가포르는 상업이 엄청 유명한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이 엄청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나 상업만으로는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요때 당시에 이제 자본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법인세를 감면을 하고 외국계 회사들에게 토지를 제공을 해요. 그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싱가포르에 오는 해외 법인 회사들한테. 그걸 통해 가지고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30 몇 년 만에 싱가포르를 세계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맹신하지 말 것, 이것이 지금 본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신론에 입각한 사상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되고 결국에는 그 균형이 깨질 경우에 자유가 법과 질서 위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내야 돼요. 이 민주주의 안에 어떠한 사상 체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행하는 보수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꼭 우리가 독재를 한다고 해서 그 독재가 마냥 악한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지도자,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에게 많은 시간을 줘서 충분히 나라의 기틀을 잡고 국가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